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오늘은 개인 연금계좌, 그중 IRP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계신다면 안전자산 30%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안전자산 30%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떤 종목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인 존 보글이 했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로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저처럼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책입니다. 꼭 우리나라 개인 연금이 아니더라도 미국 시장에 직투하는 분들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가 S&P 500을 대표하는 SPY, VOO, IVV, SPLG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S&P 500보다도 훨씬 더 투자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모아가는 VTI, VT 등의 ETF들도 있습니다. VTI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 VT는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개인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ETF 중 가장 범위가 넓은 종목은 S&P 500이나 MSCI 월드 ETF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동안 안전자산 30%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원할 때에는 단일 종목 채권 혼합 종목인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투자 규모가 적은 IRP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안전자산을 이 두 개의 단일 종목 채권 혼합 ETF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보다 훨씬 시드 규모가 큰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이 두 종목만으로 채우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수 없을지 고민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IRP 계좌에서 찍먹 수준으로 모아가고 있는 TDF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던 와중에 TDF ETF 중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DF ETF가 다양한 운용사에서 출시가 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ETF는 바로 코덱스 TDF 2050 종목입니다. TDF 시장은 사실 ETF보다는 일반 공모펀드 쪽이 훨씬 자산 규모가 큰 상황인데, ETF 중에서는 코덱스 TDF 2050이 최근 들어 일반 공모펀드 쪽 TDF 2050을 제치고 신규 자금이 최대치로 유입되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TDF 상품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정해진 은퇴 연도, 즉 투자자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차차 줄여나가고 그만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높여주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알아서 해주는 상품입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TDF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은퇴 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TDF 2050 상품은 2050년도에 은퇴할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덱스는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지수를 만든 S&P 글로벌과 공동 개발한 TDF 지수를 기초지수로 활용해 은퇴 시점인 2050년에 맞춰 매년 주식 비중을 1.6%씩 감소시키면서 최저 비중을 20%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코덱스 TDF 2050은 2021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매년 주식 비중이 1.6%씩 감소해 2024년 현재는 76.8%의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한 TDF ETF는 보시는 것처럼 총 13종목입니다. 22년 6월에 첫 출시가 되었지만 시총 규모는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상황이고, 그중 코덱스 상품만 상장 폐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50억 이상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DF ETF는 2030부터 2060까지 10년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늘은 그중 시총이 가장 높은 2050을 위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TDF 2050 상품과 동일하게 2050년 타겟인 TDF 2050 상품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TDF, ETF 시장의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시가총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 종목만 유일하게 300억 이상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히어로즈, 아리랑, KB스타 종목들은 20억에서 60억대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속될 경우 사실상 선뜻 매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산 규모입니다. TDF, ETF는 기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특성 때문인지 생각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운용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은 아리랑과 KB스타가 0.18%로 되어 있고 코덱스는 0.3, 히어로즈는 0.38의 운용 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총 보수는 KB스타가 0.47로 가장 낮고 코덱스가 0.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모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전자산 치고는 나름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히어로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 종목별로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 리밸런싱의 경우 코덱스는 정기 변경을 연 4회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매월 1회 수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즈는 정기 변경이 매월 1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리랑은 연 1회 6월에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KB스타도 연 4회 리밸런싱을 진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배금은 유일하게 코덱스가 연 1회 170원을 작년 연말에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구성 종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덱스 TDF 2050은 보시는 것처럼 VT, SPGM, ACWI 세 가지 ETF가 포트폴리오의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즈, 아리랑, KB스타의 경우 상위 종목들은 모두 S&P 500 위주로 구성된 걸 볼 수 있고 종목에 따라서 유럽과 일본 ETF가 포함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것은 코덱스와 히어로즈 ETF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QQQ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코덱스가 좋은 점은 채권을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 아리랑이나 KB스타, 히어로즈 같은 경우 S&P 500, 나스닥 같은 종목들을 해외 ETF들이 아닌 국내에 상장된 자사 ETF를 포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전세계 ETF에 투자하는 TDF는 코덱스가 유일하지만 사실 코덱스 TDF 2050의 경우에도 지난 8월까지는 상위 종목들이 모두 S&P 500이었습니다. 23년 8월 22일부로 코덱스 TDF 2050은 구성 종목을 모두 전 세계를 추종하는 ETF로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8월 21일까지만 하더라도 상위 종목은 VOO와 IVV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TDF 상품들이 모두 이름에 액티브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정기 변경 외에도 수시 변경을 진행한다고 공지해 놓은 만큼 다시 S&P 500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코덱스는 TDF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구성 종목에서 확인했을 때 TDF 비중에서 현재 기준 주식의 비중은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보통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종목들은 주식 종목이 최대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TDF 종목들은 현재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70%를 넘어도 미래에 차차 비중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TDF 2050을 매수한다면 퇴직연금 내 주식 비중을 최대 92% 정도까지 높이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TDF 2050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TDF ETF들과 달리 전 세계 주식을 담고 있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전체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뱅가드의 VT, 선진국과 신흥국에 투자하는 SPGM, ACWI로 종목을 구성하면서 전 세계의 주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대로 기존의 TDF 시장은 일반 공모 펀드가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TDF ETF가 출시된 현 시점에서 일반 펀드를 통해 TDF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장 순자산이 큰 TDF 펀드를 검색해봤습니다. 미래에셋 TDF 2045라는 종목이 현재 순자산 4,500억대로 TDF ETF에 비해 10배 이상 큰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ETF 대비 훨씬 더 높은
총 보수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종목의 경우 총 보수가 0.866%로 다른 TDF 펀드 대비 총 보수가 낮은 편이지만 많은 TDF 펀드 종목들의 총 보수는 1%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덱스에서도 ETF가 일반 공모 펀드 대비 장점으로 총 보수가 낮은 점, 매수 매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 펀드로 운용되는 TDF의 경우 S&P 500이나 나스닥 등의 지수형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애플, 엔비디아 등의 개별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DF라는 종목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매수 매도에 2-3일씩 걸리는 일반 공모 펀드보다는 투명한 포트폴리오와 저렴한 보수로 운용되고 있는 ETF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그중 특히 퇴직연금에서 전세계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덱스 TDF 시리즈를 통해서 전세계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코덱스 TDF의 2030이나 2040 종목도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전세계 종목을 담고 있는 VT, SPGM, ACWI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2040년에 퇴직 예상이더라도 2050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주식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IRP 계좌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단일 종목 채권호납 ETF로 안전자산 비중을 채워나갈 예정이며 투자 규모가 훨씬 큰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코덱스 TDF 2050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차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